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거 이미지 이쪽은 안 해봐서 그런데 네네. 풀링이라는 단어가 아까 풀링이라고도 하시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해 드리고요. 네. 예, 설명해 드리고, 예, 설명해 드리는데 자세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진 않을 거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네. 설명해 드리려면 잠깐 화면을 제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입력 이미지고요. 그리고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이 부분이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이고 네. 그 다음에 저 죄송한데 커널이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는? 컨 그걸 저는 몰라서. 커널이요. 커널의 영어 뜻은 수미님 계신가요? 예, 커널의 영어 뜻이 뭔가요? 예, 커널 한번 찾으신 다음에 확인되시면 알려주시고요. 예, 아무튼 여기 이 CNN에서의 커널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냥 피처 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피처라는 건 아시죠? 네네. 예. 그냥 피처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저 커널 자체를 우리가 학습시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해되시나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학습하는 부분은 보시면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커널 K라고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커널 여기 두 군데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는 지금 여기는 풀링 레이어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나오네. 풀링 레이어 또 여기도 풀링 레이어잖아요. 풀링 레이어 이 부분은 단지 이미지 크기를 줄여준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28 x 28 그냥 우리 우선 풀링이 더 쉬우니까 이것만 먼저 가죠. 그러면 파란색 먼저 보시면 28 x 28이 14 x 14로 줄었잖아요. 이렇게. 네. 예. 줄었으니까 풀링에서 반으로 줄었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럴 때 줄일 때 사용하는 거는 제가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라서 예, 요것도 실제로 풀링 레이어에서도 커널이라고 하죠. 이름은 재훈님. 이름은 그 커널이라는 게요, 네, 뭔가의 핵심을 말하고요. 네, 이 컴퓨터 쪽에서는 네. 그 OS의 가장 기본이 되는 레벨이라든지 핵심 부분을 알아주세요. 이거면 코어라는 뜻이네요. 네, 코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커널이라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컨볼루션 레이어나 컨볼루션 할 때나 풀링 할 때는 둘 다 커널이란 말 쓰긴 하는데요. 풀링 할 때 쓰는 여기 보시는 그 창문 모양 있잖아요. 지금 파란색 창문 모양. 여기 보이시죠? 여기 창문 모양 있는 거. 요거 부분이 풀링 레이어에서 두 군데서 이렇게 쓰이는데 사실 이것도 커널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 학습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피처라고 볼 수가 없고요. 피처 맵이라고 볼 수가 없고 실제로 학습되는 부분인 컨볼루션 레이어의 요 부분 지금 빨간색 표시한 어떻게 하죠? 실제로 K라고 좀 표시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K라고 표시하지 말고 F로 표시하는 게 더 편하실 텐데.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F로. 피처 맵에 해당되는 요 두 부분, 그 빨간색 작은 큐브 모양 있잖아요. 요 두 부분, 요 피처 맵 두 개가
실제로 웨이트를 학습하기 때문에 피처라고 볼 수 있고, 풀링 레이어에 있는 녹색 박스 두 개는 그냥 크기만 줄여주기 때문에 뭐 그닥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해상도를 좀 줄여줌으로써 이미지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질문해도 돼요? 이제 여기 제가 페이스북에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 풀링 레이어 부분은 가능한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풀링 레이어에서는 보시면, 여기, 아이고, 이, 안 돼, 여기 보시면 32에서 뒤에도 32잖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64에서 다시 64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즈는 줄었지만, 무슨 말이냐면 뒤에 64, 32 이런 것도 이런 부분은 채널이에요. 그래서 말이 채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입력할 때 있었던 28 x 28에 있는 요 1, 이거는 아까 그레이스케일 때문에 1이라고 했잖아요. RGB면 3일 거고. 근데 이 뒤에 있는 30이나 64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채널이다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까 그 피처 맵이라고 하는 거, 피처 맵에 대한 개수다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점 레이어가 올라감으로써 점점 그 이 채널 아웃풋 채널 개수는 점점 아웃풋 채널의 개수는 점점 커진다 라는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지금 32 파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되겠네요. 파란색 제가 또 동그라미 친 거 32, 64 이런 식으로 너무 커지죠. 예, 요 부분까지 하고 다른 뭐 강좌나 이제 뭐 김성훈 교수님 강좌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빨리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일반적인 뉴럴 넷, 피드 포워드 뉴럴 넷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레이어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레이어가 있고 가운데에 드롭아웃을 넣어서 학습률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드롭아웃의 의미는 뭔가요? 신홍님?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예, 그래도 예. 이게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거는 정밀하게 됐다는 말도 있지만 너무 그 평균화돼서 그 오버피팅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일부를 다시 꺼버리면 오히려 더 정상적인 값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그런 연산들이 많을 때 일부 연산을 그냥 꺼버리는 경우가 보통 드랍아웃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랜덤으로 100개 중에서 여기 0.5니까 절반 정도를 그냥 거기 반 정도를 데이터를 버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맞나요? 이거 뭐 저도 고수가 아니니까 맞고요. 정말 맞는 말이고요. 하여튼 오버피팅을 방지한다라는 뜻이고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또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입력 데이터량을 늘리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경우에 좀 더 풍부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미지를 입력할 때 강제로 노이즈를 줘서 이미지 개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변환을 줘서. 제 느낌은 뭐냐면 드랍아웃도 그런 효과를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아시는 분 있으면 추가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 번 드랍아웃을 네. 유도한 것들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또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왜냐면 드랍아웃이라는 게 이제 랜덤하게 이제 뭐 예.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예. 것들을 똑같은 프로시저를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도 예. 뭔가 결과값을 또 네. 비교를 한다면 네.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한번 드랍아웃 한다고 해가지고 예. 뭔가 뭐 이상적인 네. 그런 게 accuracy라든지 이런 게 나오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한 번 드롭아웃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0.5의 의미는 이쪽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1024잖아요. 전체 크기가. 예, 이 중에서 반 되는 부분만 쓰겠다는 얘기죠. 나머지 네, 반, 그러니까 예, 뭐냐면요. 반은 안 그러니까 쓰겠다는 얘기죠. 처음 그 인풋에서부터 네. 아웃풋까지 드랍아웃이 0.5로 50%만 사용을 해가지고 네. 한 번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웃풋 값이 하나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이 네. 인풋을 또 넣고 또 드랍아웃이란 걸 또 한 번 더 해봐요. 결과값이 똑같이 나올까요? 결과값이라는 게 뭐죠? 그냥 뭐 그 아웃풋 값, 아웃풋.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잠시만요. 궁금했었어요. 그냥 그래요? 아웃풋 저기 드랍 들어가서 학습할 때만 실제 폴리시트 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우스에 하는 역할은 이제 플리 커넥션 레이어에서 모든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을 경우 오버피팅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을 끊어가지고 그 오버피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실행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어져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실행할 예. 때마다 바뀌는데 적어도 다 네.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 학습된 모델을 실제 사용할 때는 드롭아웃 옵션이 해제가 돼가지고 쓰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 다 그대로 쓰게 돼요. 예. 그렇게는 안 되죠. 맞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드랍아웃이 0.25다. 여보세요? 킵 레이트라고 하죠? 수미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0. 말씀하신다고 제가 꺼놨어요. 예. 0.25라고 가정했을 때는 아마 대충 이게 제 박스를 잘못 그렸는데 이게 한 4분의 1 정도라고 볼게요. 그러면 아마 원본 이미지는 사과인데 전체 뒤에 있는 사과잖아요. 근데 드랍아웃 후에 올라가는 이미지는 아마 저 조각난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첫 레이어에서 드랍아웃을 해서 뒤 레이어로 갈 때 일부분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저 일부분만 보고도 사과인 거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드랍아웃 없이 항상 전체 사과 이미지를 다 줬다고 하면 저 전체 모양을 다 보고 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과가 이런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 중에서 잠시만요. 예. 어떤 사과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사과 중에서 예를 들면 잠시만요. 사과 중에서 만약 이렇게 어느 쪽 부분을 갉아먹은 사과가 있다고 치면 드랍아웃을 했을 경우에는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드랍아웃을 하지 않았으면 전체를 봐야 되니까 사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예. 넣고 아웃풋을 넣었어요. 네. 내일 똑같은 거를 한번 했을 때 이런 네. 드랍아웃이라는 뭐 오늘 했던 드랍아웃과 내일 네. 하는 드랍아웃이 뭔가 다를 텐데 다르겠죠. 그것이 주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지금 질문의 의도가 혹시 학습할 때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학습할 때 학습할 때 드랍아웃이 네. 25%가 일어나는 이게 어떤 25%는 보니까 한 번 학습시킨 거랑 그 다음번에 똑같은 학습시켰을 때 서로
좀 데이터가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면 그게 드랍아웃에서 0.5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인지 절반이라면 모르잖아요. 그 랜덤하게 뭔가 선택이 된다면 오늘 한번 이 같은 데이터로 이렇게 한번 한 거와 뭐 훈련을 시키는 거 내일 그냥 똑같은 거를 똑같이 해보는 거와 결과가 좀 별로 차이가 없는지 그냥 퍼센티지가 중요한지 별로 의미가 큰 없는지 차이가 없더라도 미묘하게 다를 네. 것 같은 게 저는 제 생각엔 되게 학습된 모델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냥 네, 저도 들어봐. 네, 그럴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도 혹시 연구를 뭐 크진 않더라도 만약에 그래도 뭐 나중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게 워낙 랜덤하게 다뤄지다면 네, 예. 근데 제 생각에 또 하게 되면 데이터가 네. 같은 데이터가 한 번 더 들어갈 확률이 그래도 만약 50%라고 하더라도 같은 데이터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더 오버피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냥 제가 그건 모르게 아니고요. 되면 아이디어. 네, 오늘 한번 그냥 해보고 내일 또 새로 그냥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거죠. 내일. 그러면 네. 그냥 미묘하게 달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 결과적인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미묘하게는 달라질 것 같은데. 네네. 그냥 혹시 완전히 그러한 뭐 연구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는지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쓰시면 제 의견만 말씀드리면 아마 그거는 그 학습하는 개수 있잖아요. 데이터 개수나 이터레이션 개수에 의존할 것 같고요. 예, 예. 그 횟수가 많아지면 비슷해지겠죠. 예, 요 아웃풋 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레이블 매긴 개수예요. 엠리스트기 때문에 정답이 0부터 9까지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것은 총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개수죠. 그래서 10이 되는 거고요. 예, 우선 CNN 구조는 이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발표 끝나고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아니죠. 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소스를 만들 거고요. 제가 사실 소스를 이 노트북 상단에 아까 소스 링크를 드렸긴 했는데 아마 완벽히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저기 소스를 좀 같이 참고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제가 원본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이 웨이트과 바이어스 부분을 만드는 함수를 미리 정의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편하고요. 저 예제에서는 그 텐서플로우 매뉴얼 튜토리얼 부분에서는 truncated norm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대칭성을 깨뜨리고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대칭성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레디언트가 왜 0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이걸 사용했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뒷부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weight variable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 빨간색 조그만 박스로 표시된 거 왼쪽에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가 2개 있잖아요. 그 조그만 박스 그 2개를 생성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도 이거를 커널이라고도 부르고 뭐 피처 맵이라고도 부르고 뭐 웨이시라고도 부르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바이어스 부분은 저 이 그림에는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빨간 박스가 있는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 WX 플러스 B 이건 아시죠? 그럴 때 그 B에 해당되는 바이어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현재 위에 있는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바이어스는 다 0.1로 초기화 해줬네요. 자, 이 커널이죠, 사실. 이 커널을 만든 함수를 실행해서 제가 실행해서 돌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텐서플로우고 베리어블이고
베리어블 자체 자동적으로 생성된 이름일 거고, 그 모양, 그리고 내부 데이터 타입은 디폴트로 플롯 32로 들어가서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거는 이 껍데기 모양이 아니라, 웨이시 저게 트렁케이티드 노멀 요 함수를 사용하면 저 웨이 값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지? 숫자가 뭐지?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석대로 다시 들어가서 똑같은 거고요. 이 부분은 많이 아시죠? 이 부분 세션 열어서 실제로 텐서플로우에서 실제 그 변수 텐서플로우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이 변수 자체를 실행해주면 결과가 리턴 되는데, 이 결과가 넘파이의 어레이 형태로 리턴이 돼요. 예,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이 쉐입 자체를 커널 형태로 뽑았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값들 전체를 다 보고 싶잖아요. 값에 0이 많은지 뭐 0.1로 돼 있는지 뭐 되는지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랗게 원디 어레이로 펴서 플롯으로 찍어 보면, 예, 픽스 및 누적 그래프는 뒤에 나오니까 뺄게요. 플롯으로 찍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나옵니다. 이 가로는 보실 필요 없고 사실은 이 세로가 중요한 거고요. 트렁케이티드 노멀로 뽑았을 때 0을 중심으로 최대값은 거의 0.2네요. 0.2, 최소값도 마이너스 0.2, 요 사이 범위 내에 있는 값들이 계속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잘 분산돼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션 런하고 변수에 대한 eva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실행해보면 이 둘 다 똑같이 실행됩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분포가 어떻게 찍힌지 봤어요. 넓게 펴져서 잘 퍼져서 표시되는구나까지 확인했는데, 우선 잠깐 샛길로 가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코드 이거 변수 찍어볼 때마다 이렇게 찍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인터랙티브 엑스텐션이라는 게 있었지, 이걸로 코드를 짜보자 라고 해서 짜본 코드가 밑에 코드고요. 자, 라인 수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라인으로 그림을 찍을 수 있었고요. 위에 거 보시면 하나, 둘, 셋, 이거 빼야겠네요. 셋, 넷, 다, 6 라인으로 뽑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터랙티브 세션으로 해서 출력하면 코드가 좀 더 길어진다는 거죠. 예, 그건 아마 파이썬 위드 문법을 안 쓰기 때문일 거고,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면 인터랙티브 세션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클로즈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이전 코드랑 비교해서 보면, 잠시만요. 여기 줄 수 있나? 좀 줄 수 있네요. 자, 보시면 이게 기본 코드고, 보통 미드문을 사용하는 코드고, 이거는 인터랙티브 세션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코드인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차이점이 요거 부분하고 요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 파이썬 위드 문법에 의해서 세션이 실제로 엔터가 되고 엑시트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클로즈가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인터랙티브 세션 쓸 때는 보통 위드 안 쓰고 이렇게 쭉 나열해 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클로즈를 강제로 호출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드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비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언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엔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드셔서 내가 원하는 베리어블이에요. 이거는 세션을 열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럴 경우엔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드셔서 실제로 그 안에 넣고
그걸 가지고 플롯을 찍어 보시면 아마 편하게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 하나 계속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고요. 여기까지는 아까 만들었던 아까 첫 번째 예제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고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위에 파란 점이 있고 빨간 점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질문이 귀성님, 예, 자, 빨간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잠깐만 줄여볼게요. 예, 빨간 점하고 파란 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범위가 다른가요? 뭐 이렇게 뭉쳐있고 한 부분도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랜덤 노멀이에요. 이게 아까 게 트렁케이티드 노멀이었고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보니까 이 값들의 분포가 좀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작지만 좁지만 그래도 고르게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걸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랜덤 노멀 같은 경우에는 화면 다시 키울게요. 예. 랜덤 노멀 같은 경우에는 이 0주위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그려봤어요. 이거를 차이점이 뭔가를 그려보기 위해서 화면 다시 줄여야겠네요. 예, 위에 게 트렁케이티드 노멀이고요. 밑에 게 랜덤 노멀입니다. 담비님, 네. 아, 죄송합니다. 담비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안 되겠네요. 예,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위에 거, 아래 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뾰족하죠. 아래 거 랜덤 노멀로 찍은 거예요, 이게. 그럴 경우에는 뾰족하게 나와요. 하지만, 트렁케이티드 노멀은 좀 더 퍼져 있다라는 부분이고, 뾰족하다는 건 뭐냐면, 0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웨이트 값 자체가 0이 돼버리면, 어떤 값, 나중에 웨이트 자체를 곱해도 다 0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최대한 0값을 배제하고 고르게 분포된 트렁케이티드 노멀이 좀 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트렁케이티드 노멀은 값들이 마이너스 0.2에서 0.2예요. 근데 밑에 있는 랜덤 노멀은 그거보다 더 넓은 값을 마이너스 0.35 정도 될까요? 35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더 값들이 넓게 퍼져 있다. 컨볼루션하고 맥스풀 2D인데요. 가지고 빨간색 박스를 가지고 실제로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박스를 만드는 부분이 컨볼루션을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함수 하나가 있고요. 그 뒤에 녹색 박스를 가지고 다시 주황색 박스를 만드는 부분, 오른쪽 주황색 박스죠. 만드는 부분이 풀링인데 요 부분에 대한 두 가지 함수를 미리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레이어가 하나가 아니라서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 부분은 김성훈 교수님 강좌를 보시면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라이드는 얼마큼 걸어갈 건지, 1이면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훑으면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침에 청소차가 그 거리를 청소하듯이 훑으면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스트라이드가 가운데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2로 돼 있다라는 거는, 지금 화면이 좀 작나요? 2로 돼 있다라는 거는 점프하면서 애들이
뭐 보도블록 같은 데 점프하면서 가잖아요. 예, 점프하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케이스 사이즈는 커널 사이즈인데요. 커널 사이즈에서도 이 가운데 부분만 유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부분이 하이트하고 위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x2짜리 사이즈다. 아까 제가 그 펜으로 그린 거 중에서 그 창문 모양 있잖아요. 그런 모양의 사이즈고 두 칸씩 움직이면서 화면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가 2분의 1로 줄어드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두 개, 빨간 박스랑 녹색 박스 두 개를 조작해서 그 뒤 다음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요 함수 두 개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까지 만든 함수들 이용해서 실제로 신경망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소스랑 기본 예제 소스랑의 차이점은 저는 가능한 그 숫자들을 모두 다 변수화했어요. 그 변수화하는 데의 의미는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이미지 크기로 학습시킬 때, 그러니까 엠리스트 데이터지만 28x28이 아니라 뭐 280x288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크기가 바뀌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값들을 연결시키는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소스들을 이렇게 변수화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값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공유해 드리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쉐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1은 개수를 알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개수를 알 수 없다는 거는 입력한 데이터 값을 처음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28x28짜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 레이블 n클래스를 알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레이블이라는 변수가 있는 걸 알잖아요. 거기서 쉐입 1번째, 그러니까 0번째는 쉐입 0은 레이블 데이터 개수겠죠. 그러니까 1번째가 표시하는 거니까 1번째를 표시하면 10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입력하는 부분에 왜 이렇게 곱하기가 있냐? 왜냐면 28 곱하기 28을 해가지고 1차원으로 펴진 게 아까 입력 데이터였잖아요. 784. 이 부분 보시면 이 출력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빠르겠네요. 원래 입력 데이터는 784짜리 28 곱하기 28짜리가 10,000개가 있네요. 테스트 셋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받는 거고요. 물음표는 데이터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물음표로 -1이죠. 여기서 보실 때는 논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리쉐입을 하네요. 리쉐입을 해서 이거를 height, width 채널로 변환해 주는 거. 이거 부분이 이미지에 대한 입력 부분 처리고요. 밑에 부분 보시면 클래스가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것도 역시 몇 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10개로 구분하고 싶다. 0부터 9까지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풀링 레이어가 있고 컨볼루션, 풀링, 그 다음에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풀리 커넥티드가 2개 있었고 그 사이에 드랍 아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 것도 역시 프린트 부분만 보시면 웨이트 바이어스가 있고 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커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5x5짜리를 입력은 그레이기 때문에 1을 입력받고 출력 채널이 32입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부분은 원래 아웃풋 채널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아웃풋에는 개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32가 되고요.
그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부분이 있는데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거는 이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나온 결과값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원본 그대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왜 원본 그대로가 되냐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패딩 자체를 아니죠. 컨볼루션 이 부분이니까 패딩 자체를 셈을 했기 때문에 셈을 했기 때문에 28/28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웃풋이 32인 이유는 커널 자체에서 32로 이게 채널로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32개의 채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피처가 3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볼루션에서 풀링으로 넘어가면서 차이점은 이미지만 줄었다. 이미지 크기만 줄었다. 반으로. 왜냐면 풀링 레이어에서 쓰는 커널은 2x2짜리이기 때문에 2x2짜리를 두 칸씩 쓰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컨버전 레이어 2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점은 32라는 거는 여기 최종적으로 나온 채널의 개수가 32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32가 되는 거고요. 32개를 이 컨볼루션 레이어 2를 거쳐서 연산을 하게 되면 64가 되는 거죠. 32였던 게 64가 되는데 이 이유는 커널 자체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화면을 줄이고요. 28x28짜리가 최종 컨볼루션 이 레이어 컨볼루션 풀링을 두 번 거치면 7x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뉴럴넷, 피드포드 뉴럴넷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건데요. 변경이 됐을 때 7 곱하기 7 곱하기 64를 하게 되면 3136이 나오는데 이거를 풀리 커넥티드 돼서 히든 노드가 1024개인 거로 연결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이게 이전에 마지막 풀링 레이어에서 나왔던 데이터고 그거를 플랫해서 만든 다음에 히든 노드 1024개 거쳐서 가는 거고 웨이츠랑 바이어스는 같이 움직이니까 이 1024개 개수는 두 개가 다 똑같을 거고요. 플리 커넥티드에서 1024개에다가 각각 RELU를 액티브 펑션을 먹여서 출력이 나올 거고 그것을 드롭아웃 시킬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레이에서 나와서 드롭아웃을 거친 것까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롭아웃 결과 나온 후에 지금 그레이 컬러 했는데 그레이 컬러 RGB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해봤는데요.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나요? 재훈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뭐죠? 설명 설명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 설명 부탁드려요. 우선은 RGB로 바꾸려면 채널이 3개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 인풋이 780 물음표에다가 784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게 물음표 784가 아니라 차원 하나 더 늘려야 되겠죠. 3으로. 물음표 784,3 정확히 얘기하자면 물음표 28 곱하기 28 곱하기 1로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형님 바로 밑에 거. 아니 밑에. 바로 밑에 게 뭐예요? 요거요? 네, 방금 그거 잘 하셨어요. 그 위에 마이너스 28 곱하기 28에 1로 돼 있는 거는 그레이스케일인데 보통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의 쓰지 않고 그냥 28 곱하기 28로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784 다 입력하고 만약에 RGB일 경우에는 28 곱하기 28에 3 해가지고 입력처럼 바꾸려면 이제 X는 펜슬 플레이스홀더 제로, 쉐이프는 물음표 콤마 784 콤마 3이 돼야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성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크게 의미가 없어서 원래도 내부적으로 그냥 그레이로 바꿔서 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럴 것 네, 그럴 것 같네요. 아니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커널에 의해서 이미지를 갖다가 여러 개의 그 뭐지? 아까는 컨볼루션을 통한 컨볼루션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세 배로 뻥튀기 돼가지고 용량이 더 늘어날 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영역이 더 늘어나는데 차이가 없으면 그레이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RGB 같은 경우 RGB도 그러니까 그레이로 돼 있는 거 RGB로 변환시킬 경우에 거의 대부분 뭐냐면 레드 그린 채널 값들이 비슷하게 돼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별로 용량만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래서 결론은 변환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아,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영숙님, 제가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예, 보시는 뭐야? 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영숙님 원래 질문은 그레이스케일을 컬러로 바꿔서 입력을 하면은 의미가 있냐라는 건데, 요런 질문이 하나, 뭐 그리고, 수는 있는데. 같은 게 크게 의미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하시려면 이제 입력 자체를 갖다가 약간 손을 보셔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대명님 말씀하신 거는, 아, 그러면 RGB 컬러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레이스케일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RGB 컬러를 오히려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더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 좀 약간 달라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얼마나 깊고 그 다음에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채널당 가지고 있는 어떤 밸류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달라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스펙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거 RGB로 넣거나 그레이로 넣거나 똑같아요. 얘들은. 엠리스트는 우선은 글씨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저도 사실은 대명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은 아마 모양을 추출할 때는 그레이스케일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하지만 뭐 야동을 검색해야 된다거나 칼라 값을 좀 칼라 값을 확실히 인식해야 될 경우에는 분리해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이 부분 보시면 추가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채널이 만약에 3으로 바뀌었다라고 쳤을 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렇게 입력의 컨볼루션에서 입력 채널 부분이 기본적으로 1이었는데 3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예, 그럼 설명 이어서 가면 마지막으로 드롭 아웃까지 된 후에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론적인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식이죠. WX 플러스 B 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소프트맥스 사용해서 확률 분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분포 값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앰플기에서 사용하는 기본식이죠. 마이너스 y가 나오고 또 로그 y가 나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수학식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아담 옵티마이저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잠깐 영숙님의 질문이 하나 있어서 한번 잠깐 찾아본 내용을 다시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로스나 코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로스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옵티마이저를 구동해라 라는 거고, 러닝 레이트는
만분의 1이 되겠네요. 이걸 바꿔서 해보니까 1000분의 1일 경우에는 좀 더 학습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성능이 나쁘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두 부분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이건 뭐 아그맥스 하는 부분은 원합 벡터니까 둘 다 한다는 부분을 아실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따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소스 부분에서 이 두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 전체 루프 도는 거 여기에 사용되는 변수고 그 다음에 어큐러시 체크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소스를 돌려오다 보니까 이건 자기 그 PC 성능에 따라 전혀 다를 거예요. 최소값을 100으로 하실지 10으로 하실지 1000으로 하실지는 이건 자기 PC로 해보시면 되고요. 적당하게 컴퓨터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되니까 될 것 같고, 그 외로는 이 둘 중에 작은 값을 쓰면 항상 뭔가 값이 추적되도록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인데요. 김성훈 교수님 소스에 보면 거기서 보면 1부터 뭐 1000, 만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횟수를 정확히 표시하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1부터 만까지 돌리려면 이터레이션 만일 때 거기다 1을 더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부터 만 1, 뭐 이런 표현이 맞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미니 배치 사이즈는 50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로 해서 넥스트 배치 받아오면 2차원인데 이게 각각 이미지와 레이블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 50%로 해서 팁이죠. 유지할 비율을 50%로 해서 나머지 X랑 Y 데이터에다가 배치 값을 넣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뒤에 세션 런에 변수 값이 하나일 때도 있고 리스트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왜 리스트를 왜 쓰나 봤더니 여러 개의 확인하고 싶은 값들을 넣으면 출력 값으로 여러 개를 같이 뽑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 사용하시면 한 번에 여러 개 확인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맨 마지막에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는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했죠. 여기서는. 하지만 이 밑에서는 테스트 데이터로 했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롭아웃 비율을 1로 해서, 그러니까 킵 비율이죠, 사실. 킵 비율을 1로 해서 입력의 모든 값을 사용하는, 이렇게 평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원래 코드에 없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넘파이 어레이잖아요. 지금 이 세션을 런으로 해서 아까 값들을 확인해 보면 이게 넘파이 어레이로 리턴이 되는데, 이게 넘파이에 세이브하는 함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mlist 모델 요 패스에 뒤에 보시면 .mpy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라라는 함수예요. 이걸 안 붙여도 붙어버려요. 이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저런 파일로 생성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우선 한번 이거를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GTX 1080에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1080 두근두근. 어클러시 1.5기다. 아, 트레이닝이라서 그렇죠.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큐러시가 0.99 정도 나와요. 뒷 자릿수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 없고요. 0.99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 횟수를 10,000회 미만으로도 돌려봤는데 약간씩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다른 걸 해볼까요? 제가 이거 돌리는 것도 재밌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한번
1000분의 1로, 예, 1000분의 1로 러닝 레이트를 키워보겠습니다. 커진 거죠, 값이. 돌아가는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아이파이썬 노트북 페이지를 여러 개 여셨어요. 이렇게 텐서플로 돌리는 걸 여러 개 여셨을 경우에 꼬일 수도 있어요. 세션 종료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상에 의해서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한 개의 텐서플로 페이지만 돌리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예.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클로즈 앤 할트 있잖아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그 페이지 전체, 여기 보시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게 용량이 보이잖아요. 돌아오고 있는 것 중에서 클릭하신 후에 셧다운 누르셔가지고, 예, 여러 개 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들 아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왔네요. 어떨까요? 트레이닝 어큐러시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건 뭘까요? 예, 거의 암담하죠? 아무튼 저 러닝 웨이트를 잘 조정하시는 게 좋고, 지금 두 개로만 봤을 때는 러닝 레이트를 작게 하되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다. 만약 러닝 레이트를 혹시 크게 하면 이렇게 어큐러시는 맞다고 나오지만 실제는 제대로 학습 안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코드에서 아까 트레이닝 할 때 사용했던 아담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한번, 예, 저도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을 때 아담 옵티마이저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빠르게 학습하는, 트레이닝 코스트가 빨리 감소했잖아요. 지금 보면 코스트가. 그래서 가장 학습이 잘 되는 옵티마이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링크 가서 한번 자세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렇게 돌리고 나면 이렇게, 예, 요런 모양의 넘파이 어레이들이 생성됩니다. 뭐 200메가짜리에서부터 커널 자체는 양이 작겠죠. 풀링이 왜 200메가일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걸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 2개, 풀링 2개, 레이블을 저장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을 저장해서 다시 찍으면 이렇게 그 레이블들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컨볼루션 이 부분부터 시행된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학습이 안 된, 이거 좋은 자료인데요? 좋은 기회인데, 볼게요. 예상이 없던 건데, 지금 학습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학습이 안 된 상태일 때 커널이 어떤 모양인가 한번 본 거예요. 보니까 텅 빈네요.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리고 한번 아까 그 러닝 레이트를 고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본 소스대로. 예, 어큐러시 제대로 나온 거죠, 이제. 예, 어큐러시 제대로 나온 결과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제대로 학습됐을 때 이런 부분을 이라는 거고요. 전체 32개 전체에 대해서 모두 다 출력해 본 거예요. 아까 5x5짜리 커널이고 입력 출력이 32였잖아요. 32가 무슨 뜻이냐면 32개의 피처 맵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아웃풋 채널이 있다, 피처 맵이 있다, 똑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32개를 똑같이 전체적으로 찍어서 보시면 5x5 사이즈를 어떤 모양으로 읽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 지금 디폴트로 아까 아까 그 컬러 맵에서
그레이를 썼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부분을 유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컨볼루션 첫 번째 레이어였고요. 이제 풀링 레이어도 저장할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풀링 레이어가 보시면 아까 240메가인가요? 되게 용량이 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목적이 이렇게 사실은 중간중간 제가 직접 코딩하면서 이런 목적이었는데 트레이는 55,000개 그리고 테스트는 10,000개예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게 뭐냐면 풀링 레이어에서 출력이 10,000개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로 뒤에 구동됐던 부분들이 모두 다 저장됐음을 알 수 있고요. 위에다가 제가 레이블을 찍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2개가 나오는데 채널이 우선은 그 중에서 20개만 찍어봤어요. 이거는 그래서 7일 경우에 검은색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검은색이 웨이트가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화면은 무슨 말이냐면 원본 이미지에서 첫 번째 컨볼루션하고 풀링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결과에 대한 이미지가 커널이 아니라 이미지가 이런 모양이었다 하는 거죠. 치리한 특징을 제대로 파악했고 그게 검은색 부분으로 표시됐다 거고요. 이건 2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이고요.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레이어 두 번째 부분도 다음에 최종 풀링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치 전체를 딱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약간씩 그 부분의 특성을 오히려 잘 보고 있다 라고 저는 느꼈고요. 저렇게 나오면 그러면 저게 풀이구나. 저게 피처에서 저 중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는 확률로 나오는 거죠. 그 각 피처에 대해서. 커널하고 곱해진 다음에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커널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게 나온 거겠죠. 이 부분은 2고요. 잘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이의 모양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좀 더 예제 소스보다 좀 더 깊게 가서 여기저기 뜯어보고 좀 더 확실히 알았으면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